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7장입니다. 남성의 다중도착적 성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도착 환상들은 성도착 환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중도착적인 면들은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남성들의 그 성환상 속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무서워 두려워서 억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풍성하게 즐겁게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컨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버그가 자기 임상 사무실에 들어오는 성도착 환자들의 이 환상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강렬하고요. 근데 강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추구할 때 굉장히 탁월한 즐거움,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즐거움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짜릿하고 즐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놓지를 않겠지요. 치료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밌고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런 성도착 환자들의 환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들이 오이디푸스기를 제대로 건너지를 못한 사람들이죠. 이 오이디푸스 건너지 못해서 다시 항문기로 퇴행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이디푸스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법, 금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가 있으면서 적절히 자기의 욕망을 쾌락을 조절해 나가는 걸 배우는 단계가 오이디푸스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법 앞에서, 금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이디푸스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시 퇴행해버리죠. 항문기로 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적 관계의 항문기화를 정당하기 위한 방어로 이런 사람들은 성애적 이상화를 갖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오이디푸스를 통과한다는 거는 아버지와 나의 차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이 오이디푸스 거세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문기로 퇴행하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겁니다. 막 썩어버린다는 얘기는 똥은 썩는 거지요. 그런 건 뭐냐면 어른과 아이의 위치, 남자와 여자의 차이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융합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징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애적인 이상화를 씁니다. 자기가 오이디푸스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이디푸스적인 함축이 갖는 그런 중요성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데 자신의 성도착 일부를 쓰고 성애적 이상화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방어하는데 성애적 이상화를 쓰고 성도착 환상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 가운데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성애적 이상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성애적 이상화, 파트너의 그 아름다움을 이상화하는 것, 성애적인 것들을 이상화하는 것, 이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성교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컨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 내 파트너의 신체를 이상화하는 것.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남자, 내가 관계하는 그 여자가 멋진 남자고 내 비너스같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내가 이상화하면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이 성애적, 사랑하는 대상의 신체를 이상화하는 것, 성애적 이상화는 사랑에 빠지는 관계들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애적 이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다정한 감정과 성애적 감정 모두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자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아 이상을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특징 짓는데 이것은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애적 만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대상이 아주 나를 통한 그 성적인 즐거움을 그 사람이 만족하고 나를 아주 좋아한다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자기애적인 만족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상에 대한 리비도, 나만을 향한 그 자기애적인 리비도에서 떠나서 좀 대상을 향한 리비도가 이게 추구가 충족되어지면서 사랑이 좀 더 깊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 관계에서도 이 성애적인 이상화는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커플, 부부도 좋고 연인 관계도 좋습니다. 이 사랑에 빠진 커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관음증적이고 노출증적이고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환상과 소망들이 있죠. 이게 막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면서 파트너의 성적 흥분 및 오르가즘과의 동일시에서 포함된 이 동성애적인 요소들, 이런 가피학적인 모든 것들, 이런 다중도착적인 환상들은 오이디푸스 금지를 넘어서는 것, 극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도의 쾌락을 아버지의 법으로 금지시켰지요. 할 수 없어. 너는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 사회에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쾌락은 억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성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것들은 내 무의식 안에 남아있죠. 이게 다중도착적인 환상들로 남겨져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이 환상과 행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했던 것, 오이디푸스 금지를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관계 맺는 것 속에서 마음껏 실현하면서 그 금지를 극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이러니까 이 다중도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관계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유쾌하게 할 수 있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과 금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부부간이고 애인간이고 간에 성관계가 재미없게 돼 있죠. 아주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되는 걸로, 실증나는 걸로 가서 우리 부부간에도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다중도착적 환상이 파트너 안에서 마음껏 실현되어지면은 이 쾌락이, 즐거움이, 금지, 오이디푸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오이디푸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아주 깊어지겠죠. 사랑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성적으로 연합하는 커플은요, 오이디푸스 커플이 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극복한 커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환상, 소망, 상호작용은요, 전 오이디푸스적이고 공생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두 사람의 신체가 상징적으로 융합 또는 병합하게 되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오이디푸스적인 갈망, 엄마하고 하나가 되고 싶고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그 쾌락에 대한 갈망이 지금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실현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재밌겠습니까? 자, 요렇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요거는 두 사람의 사랑을 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성애적인 이상화는요, 예술이나 종교적인 표현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 비누수상 굉장히 풍만하지요. 그리고 벌거벗은 엄마 옆에 또 풍만한 젖가슴을 가진 엄마 옆에 아기들 발가벗은 모습들,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이게 융합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 쾌락의 모습들을 예술로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에도 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 갈망이, 신비주의적인 연합을 이루고 싶은 그 갈망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로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오이디푸스적인 성적 전조들을 이상화함으로써요, 오이디푸스적 상황에서 도피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유형의 이상화는 대개 오이디푸스적인 열망과 혼합되고 성적 사랑의 초월적인 측면을 부여함으로써 성적 사랑을 예술과 종교에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걸로 기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술가도 보면 굉장히 조금 그런 영감들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자, 요런 것들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성 도착이 궁극적인 성적 즐거움을 준다는 환자의 이 환상과는 대조적으로, 자, 성공적인 정신부석 치료에서 도달하는 것은 성적 경험이 극적으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자, 환상이 즐거운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가 즐거운 건 아직 안 나는데 이걸 잘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험의 세계가 풍부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중도착적인 성욕이 성적 환상 및 행동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성기적 성욕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금지가 해소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애적 이상화는요, 병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모든 이상화는 양가성을 둘러싼 갈등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중도착적 성욕에 대한 성애적 이상화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증오를 통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관계와 그것에 수반되는 성애적 흥분을 풍부하게 하는 반면에 특히 특정 성도착에서 드러나는 이상화는 거세 불안과 항문기로의 어떤 퇴행을 부인하기 위한 2차적 방어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심각한 치료가 진행되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 남자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변태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것이 극적으로 우리 안에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껏 표현되면 그 관계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잘 담아주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